자, 이제 KBS 한국어 능력 시험 기출문제 25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여전히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읽기 문제, 그중에 고난도 문제의 엄선에서 가고 있습니다. 자, 이번은 실용문과 관련이 되는군요. 특히 이제 실용글, 실용문이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형태의 글들, 안내문, 보고문, 기한서, 품위서, 자기소개서, 그 이외 기사문 등 다양한 글의 종류들을 통해서 정보를 객관적으로 확인을 하고 객관적인 확인에 이어서 두 번째 추론 문제까지 가잖아요. 그래서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사실적 이해에서 시작을 하고 거기에 더하여서 지금 추론형 문제까지, 역시 거듭 추론형 문제라고 하여서 완전히 새로운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정보를 잘 조합하고 확장하는 데 의의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역시 모두 다 객관적 사실 이해에서, 정보 이해를 통해서 시작이 되는 거죠. 자, 지금 보니까 어떤 구청의 금요 예술 무대 공연을 하게 되는데 이제 프로그램을 공모하게 되는 공모에 대한 안내 글이 되겠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 보니까 다양한 사업명, 기간, 규모 이런 것들이 쭉 나와 있고요. 이제 그에 따라서 공연하는 사람들을 이제 모아야 되기 때문에 어떤 세부적인 조건들이 나오고 그 조건들을 정확하게 확인하면 됩니다. 실제 이제 공연은 2020년에 어떤 공연을 하게 된다라고 이제 안내를 하고 있고요. 자, 그다음에 역시 하나하나 공모 일시 이렇게 쭉 진행이 되고 있었으며, 자, 특히 이제 이 부분에 주목해 주시면 접수 마감일이 2019년 12월 31일까지 18시까지라고 조건을 하나 주었기 때문에 이 부분 하나 기억해 주시고요. 자, 뒤로 넘어가서도 다양한 공모 자격들과 제출 서류들도 이어지고 있었는데 공모 자격 중에서도 국내에서 제작 상연된 공연이었어야 한다라는 것도 두 번째 조건으로 뒤에 나와 있으니 해외에서 공연했던 거, 해외에서 제작했던 것은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공모 자격과 관련해서 말이죠. 자,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주목하셔야 될 내용이 여기 이제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자, 선정 기준을 중심으로 하여서 가산점을 주는데 최근 3년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 흔히 우리가 문체부라고 하는 단체에서 인정한, 관광부가 인정한 행사 등에서 실적이 있어야지 여기서 인정하지 않는 행사라고 한다면 이것은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 된 거고요. 자, 그리고 바로 뒤에 정답으로 나왔으니까 선정 방법과 관련하되 최근 3년간 등등의 공연 작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작품은 제외하겠다, 이렇게 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2020년에 이제 공연을 하기 때문에 접수 시기로 말했을 때는 2019년 전이니까 16년 정도, 아니면은 역시 그 이외에 공연 시기로 보더라도 3년이니까 16년, 17년 정도에 공연한 것이라면 제외하는 것이고, 반대로 그 이전의 것, 그러니까 4년 전, 5년 전 공연이라면 인정해 주게 되겠죠. 자, 이것이 최근 3년간 공연했던 것과 같으면 제외하겠다라는 걸 주목하시면 이것이 정답과 관련이 되어 있었네요. 자, 마지막 유의사항에서도 이것이 허위 사실은 없어야 되겠죠. 그래서 일부라도 허위가 있을 경우에서는 제외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내용까지 모두 포함하여서 여러 조건, 기준, 시기, 유의사항들이 반영되어 있는 바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0여 곳의 단체가 응모를 했는데 A단체가 탈락했어요. 탈락했던 것은 여러 가지 이제 자격에서의 어떤 미달이 되거나 아니면은 결격 사유가 있었기 때문에 미달이 된 건데, 자, 그래서 이제 추론하라고 했었죠. A단체라는 게 지문에는 없었지만 A단체가 떨어졌다고 친다면 왜 그랬을까요? 이건고요. 거듭 간접적 일치가 되었던 거죠. 자, 그런데 이야기했던 것처럼 2015년에 상연된 적이 있었다고 해서 탈락됐다고 했지만 2015년은 2019년이나 아니면은 2020년 기준으로 보더라도, 즉 그러니까 접수 시기나 공연 시기를 기준으로 접수는 지금 19년에 했으니까 그래도 4년 이전이잖아요. 또는 공연은 이제 2020년에 하기로 했으니까 2020년으로 보더라도 5년이 되는 것은 아까 우리 조건 중에 3년 이내에서는 안 된다, 제외한다, 이렇게 보았지만 4년이나 5년이기 때문에 이것은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이것은
결격 사유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015년에 상연한 적이 있다고 해서 탈락했다라고 보는 것은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다. 잘못 판단했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자, 나머지는 아까 허위 사실이 있었고요. 해외에서 제작이 되었고요. 문체부가 인정하지 않은 그런 어떤 행사에서 수상을 했다. 뭐 이런 것은 안 되겠죠. 인정을 해주지 않고요. 아까 이미 2019년 12월 31일 18시 그러니까 오후 6시까지만 하라고 했는데 넘어서였으니까 이때는 받아주지 않는 거죠. 자, 이렇게 글의 내용을 바탕으로 한 추론형 문제. 뭐 완전 고난도라고 하기에는 잘 찾으면 되는 거였는데 학생분들이 이런 숫자에 대해서 순간 착각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시간에 대한 압박감에서 온다는 거죠. 항상 비문학, 특히 읽기 문제는 정말 표면적인 난도보다는 시간에 대한 압박감, 자칫 잘못하면 그냥 찍기 차원으로 넘어갈 수가 있어서 특히 뒤쪽 문제들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61번부터 90번까지 중에서 앞번호, 가능하면 20번대, 즉 61번부터 80번까지 해당하는 20문제 정도 역시 집중해서 풀되 의외로 또 81번부터 90번까지는 실제 실용글이 많잖아요. 좀 지문은 길어 보이지만 찾아서 적용하고 그 다음에 역시 확대하고 이런 문제라서 난도 자체가 아주 높지는 않아요. 그래서 꼭 시간 내에 잘 해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79번, 82번 지문으로 가겠습니다. 사실 여기에 이제 글 자체가 엔트로피와 관련된 내용이었고 뭐 과학계 용어에서 사회로 확대되는 그런 지문이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소재나 내용에 대해서는 친숙하리라고 보고요. 엔트로피는 항상 늘지 않는다라고 하는 기사문에 이었어요. 항상 늘지 않는다. 이 말은 엔트로피가 항상 증가하는 것처럼 우리는 생각들을 해왔었는데 사실은 그렇게 늘 엔트로피가 확장되고 무질서의 양이 증가하고 그래서 우리는 늘 위험하고 앞으로 늘 뭔가 이제 고갈될 것이고 이렇게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예요. 즉 약간 비관적인 견해, 문제적인 견해를 오히려 그렇지 않다. 결과적으로 그렇게 나빠지지 않을 수 있다라는 다소 낙관적인 견해도 좀 보이기는 하는데요. 자, 이제 그래서 소개하는 과학 용어, 그래서 에너지라든지 엔트로피와 관련된 용어를 설명해요.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말이고요. 자, 그 다음에 엔트로피라고 하는 것은 무질서의 정도, 무질서도라고 이야기하는 것. 즉 그러니까 무질서의 양이 증가하는 것을 엔트로피가 증가한다. 이렇게 이제 과학계에서 쓰였던 제레미 리프킨이라는 학자가 처음으로 1980년에 만들어서 이제 사용을 하면서 이제 점점 하나의 고유명사처럼 사용이 되었다라는 것인데요. 자, 그래서 엔트로피 이야기가 특히 과학계 용어였지만 현대 문명의 여러 문제를 분석하는 도구로 자리 잡고 있다. 근데 벌써 이런 표현에 의하면 글쓴이는 살짝 반대 의견. 뒤에 그러나를 통해서 반박하기도 했으니까인데 그러나 그건 자의적인 해석일 뿐이다. 과학의 용어를 그러면서 일반 사회, 인간 사회 현상에 적용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약간 이혈령, 비혈령 자칫 잘못하면 견강부회식이 되는 것 아니냐라고 우리 한자성어로도 말할 때가 있거든요. 억지 주장이라는 거죠. 자, 뒤에 정답으로 말하는 것은 우리 한자 제멋대로 자자 제가 자주 이야기하는데요. 자의적인 해석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제멋대로 그냥 끌어다 붙였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마치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는 이혈령, 비혈령이라고 하는 한자성어 또는 속담과 관련되는 거기 때문에 글쓴이 입장에서는 과학계 용어는 과학계에서만 써야지 인간 사회 현상에 그대로 적용하려고 하다 보면 자의적인 해석 또는 객관적이지 않은 해석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우려하고 비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뭔가 자연에서 관찰되는 현상의 원인을 알아내되 그것을 이제 사회에 적용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이 글에서 설명하려는 엔트로피의 원래 사례가 있잖아요.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며 또는 물속에 떨어뜨린 잉크방울이 퍼져나가며 뭐 카오스도 그런 이야기예요. 카오스도 담배 연기가 어느 순간 나가다가 휘리릭 하고 흩어지는데 휘리릭 흩어지게 되는 이유가 정확하지 않다. 물론 이제 기압이나 속도나 세기와 관련되지만 그걸 어떤 규칙적으로 어느 지점부터라고 말하기 어렵다는 거죠. 마치 우리가 주사위를 던졌을 때 어떤 숫자가 나올지 손목에 대한 어떤 힘과 속도와 세기와 방향 이런 걸 통해서 다르지만 딱 어떤 숫자가 나올 거라고 규정할 수 없는 거. 이런 것은 카오스에 관련된 앞에서 우리 혼돈 과학이라는 말을 쓰기도 했고요. 마찬가지로 잉크방울이 퍼져나가는 것을 보면서 어느 순간 잉크방울이 퍼져나가지만 그 다음은 또 평형 상태를 유지하게
파란색 잉크라고 하면 원래는 깨끗한 물에 파란색 잉크를 떨어뜨리는 순간에 잉크가 퍼져나가잖아요. 그 퍼져나가는 것을 사실 엔트로피라고 하죠. 그러면서 엔트로피가 어느 정도 퍼져나가다가 평형 상태를 유지하는데 그 평형 상태, 즉 흐린 이제는 물속에 섞였으니까 파란색 물의 색깔일 거잖아요. 하지만 이미 그 자체는 평형 같아 보여도 무질서의 상태, 즉 물 입장에서는 오염된 거죠. 잉크 방울로 인해서. 자, 이런 것들을 이제 보통 예를 들어서 많이 설명하기도 하는데요. 자, 이제 엔트로피 이야기를 예를 들어서 어떤 소재로 삼아서 이야기를 한 후 엔트로피라는 게 뭐냐? 원래 밑에다 제가 한번 짧게 쓰면 그렇죠. 엔트로피라는 것은 항상 증가한다라고 보는 것이 이 제레미 립킨이고 또 과학자들의 견해였는데요. 엔트로피가 무질서의 양의 증가라고 이야기하죠. 무질서의 양이 증가하면 되게 안 좋은 거잖아요. 자, 그리고 이것이 쓸 수 있는 에너지가 결국 줄어들게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무질서의 양이 증가하고 무질서라는 것은 안 좋으니까 쓸 수 있는 에너지가 줄어든다라는 말과 일치하는 이야기가 돼요. 그래서 엔트로피 증가를 쓸 수 있는 에너지를 네트로피라고 해서 학자들이 네트로피가 감소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네트로피가 감소하는 건 다 지금 안 좋은 거예요. 자, 그래서 엔트로피라는 것의 처음에 원래 개념은 1850년에 나오게 되었던 열역학 개념으로 시작을 하게 된 것이고요. 이것을 사회학적으로 해석한 게 그 교수가 썼던 립킨이라는 교수가 썼던 엔트로피를 이제 더 확대해서 사용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열역학 제2법칙이라고 이야기해.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이라는 것이 열역학 제2법칙이라고 하는데 본디 열역학 제1법칙이라는 게 있죠. 이때는 에너지에 대한 총량은 변함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열역학 제1법칙이고 제2법칙은 지금처럼 무질서 양이 증가한다. 쓸 수 있는 에너지가 줄어든다. 이렇게 말했던 건데 자, 이것을 이제 현대 사회에 분석하고 적용하려고 했던 것이 1980년부터 나오게 된 이제 개념이 되었어요. 자, 그래서 니은을 보니까 우리 사회 엔트로피도 끊임없이 늘어나고 있고 우리 사회에서 안 좋다고 했어요. 에너지를 지나치게 소비해요. 그래서 무분별한 생활을 해요. 그것이 계속 엔트로피의 증가를 가속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자, 이렇게 만약 엔트로피가 계속 증가하게 되면 다만 증가할 수 없는 엄청난 재앙에 도달하기 전에 그래서 더 이상 증가할 수 없다는 것은 이미 다 써버린 거예요. 완전히 석탄이든 에너지든 이미 우리는 다 써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재앙이 오게 되고 그래서 근본적으로 혁신해야 한다는 것이 립킨이라는 학자의 주장이었던 것이죠. 자, 설명하자면 결국 무질서의 양이 증가한다는 걸 우리 사회에 적용하면 뭐라고요? 계속 우리는 뭐 환경도 파괴하고 아니면 계속 우리가 사치하고 뭔가 이제 남아있던 여러 자원들이 있는데 그런 자원들도 다 써버리게 되면 더 이상 우리는 쓸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면 지구는 파멸하게 될 거라고 보면서 더 이상 엔트로피가 증가되지 않도록 멈춰달라라고 하면서 우리 사회의 반성, 비판적인 어떤 사고를 할 수 있다라는 매우 유의미한 의미가 있는 견해였던 거예요. 다만 다시 한번 이 글쓴이의 생각에 의하면 그것을 너무 자의적으로 사회에다가 그대로 끼워 넣을 필요는 없다. 실제로 우리 사회는 자연계와 좀 다르다는 거죠. 자연에서 말하는 것은 정말 어느 순간 고갈되면 없어지는 게 맞아요. 근데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자정작용도 하고 사회라는 걸 이루고 이성이라는 것도 있고 법칙이라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무한정 계속 써가면서 고갈하고 지구가 막 폭발하고 사라지고 이럴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보는 거예요. 열린 세계로 보는 게 이제 글쓴이의 견해였던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립킨의 견해를 소개했던 것은 그래, 분명 많은 문제가 있고 그런 의미에서 사라져 버릴 수도 있고 이렇게 인정하는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열역학이 그런 종말을 예측하고 있다라는 것은 크게 잘못된 것이다. 이러면서 이제 뒤로 가서 이제 반박의 내용이 계속 이어지게 되죠. 좋다. 엔트로피라고 하는 것은 과학계에서는 맞는 거다. 열역학 법칙이 잘못된 것은 아니다. 다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는 다르더라라는 것이죠. 그러한 예전에는 고립계였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더라도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열린계라고 본 거예요. 지구는 그 자체로서 존재하는 것이고 자원이라는 건 무궁무진 만들어내지 않지만 우리 인간 사회는 열린계, 열린 세계라고 하면서 반드시 늘어나야 할 열역학적인 이유가 없다. 즉 무조건 무질서한 상태로 나가게 될 거라고 사회에 동일하게 적용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 사회의 종말을 예언한, 그래서 여러 가지 사회의 종말, 뭐 소유의 종말 이런 것들은 이제 립킨이 계속 이야기를 했지만 그게 아니다라고 반박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잘못 적용하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라고 했어요. 자, 이런 내용들이 끝까지 이어지면서 이제 반박이 최종적인 요소가 되었겠죠. 자, 그렇게 생각해 보면 이 글은 세 가지의 흐름으로 지금 전개되고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엔트로피라는 개념을 소개하고 있었죠. 자, 그런데 엔트로피를 우리 사회에 적용했을 때 이것은 과학적인 하나의 개념이잖아요. 과학적인 개념을 사회에 적용하려고 했을 때 이게 과연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면서 반박하는 것이죠. 과학계에서는 닫힌 사회, 닫힌 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 개념이. 근데 우리 사회는 열린 개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만들고 창조하면서도 변형하고 정지하고 억제할 수도 있어요. 대체제라는 것도 있어요. 그런 우리가 당연히 여러 가지 자원들, 석탄이나 석유나 여러 자원들이 다 고갈되어 가는 건 이제 이해가 돼요. 그래서 대체제들, 즉 뭐 수소라든지 아니면은 그 이외에 무슨 우리가 전기 에너지라든지 아니면은 다양한 수력이라든지 태양이라든지 이런 걸 막 끌어다 쓰려고 하잖아요. 그런 것부터가 무조건 자연계에 동일하게 적용할 필요는 없더라라는 거죠. 여기 마지막까지가 전개 방식. 항상 전개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의 흐름이기 때문에 마지막이 반영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정답률이 53%대 조금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자, 두 가지 때문에 학생분들이 좀 헷갈렸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어떤 현상을 설명하는 논리를 점검하고 그에 대해 반박하고 있다. 마지막까지 갔어야 되겠죠. 자, 어떤 현상이라 하면 우리 인간 사회와 관련하면서 우리 인간 사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을 엔트로피라고 하는 과학적인 논리를 가지고 설명하면서 적용하는 게 과연 기계적인 접근, 그대로 1대1의 접근, 대응되게끔 함수처럼 A는 A-고 B는 B-고 C는 C-고 이렇게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맞느냐라는 거예요. 또 넓게 보면 잘못된 유추의 오류라고 할 수 있거든요. 유사하다라는 것만으로 똑같이 인간 사회에 적용하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제레미 리프켄의 견해는 조금 그것을 따르는 요즘 사회학자들이 많은데 그 사회학자들의 견해는 조금 오바다, 무리다 이렇게 반박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오답률 높았던 것 확인해 볼까요? 4번 한번 봅시다. 사실 4번이나 또는 3번이나 매력적인 단어가 하나 있긴 있었어요. 뭘 분석을 하고 있었어. 분석을 하고 있다 이런 건 다 맞아요. 자, 비문학적인 글들을 보면 표면적으로 전체의 구조를 구성 요소로 막 잘게 쪼개면서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 이래야만 분석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 사회 현상 분석할 수도 있어요. 문제점을 분석할 수도 있어요. 해결 방안을 분석하고 원인을 분석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분석이라는 말이 어떤 정답을 끌어내는 완벽한 키워드는 아니에요. 포괄적으로 맞아요. 우리 뭐 예를 들어 그럼 예시들 거의 다 있잖아요. 예시 때문에 정답이거나 오답은 아니에요.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의 예를 집중적으로 갖거나 다 여러 가지 사례를 제시했거나 뭐 이런 식의 예시에도 또 말이 달라지기 때문에 잘 살펴보아야 하긴 하지만 자, 이제 오답이었던 4번 먼저 할게요. 자, 어떤 현상과 관련된 사회적 문제를 언급하고 학술적으로 분석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소재가 엔트로피거든요. 그런데 어떤 현상과 관련된 사회적 문제만 가지고는 이것은 뭔가 답이 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진짜 사회적 문제가 있다라는 것보다 지금 어떤 자연계의 용어인 엔트로피를 인간 사회에서 나타나는 어떤 현상과 관련해서 설명은 하고 있는 건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진짜 어떤 현상과 관련된 사회적 문제가 심각하다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 사회도 무질서한 상태로 가고 있다라고 원론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학술적인 분석이라고 하는 게 아까 뭐 일부는 가능하지만 우리가 핵심적인 반박, 이 반박이라는 말이 지금 들어 있어야 되잖아요. 반박을 제가 하는 거지 반박을 분석하지는 않죠. 더더구나. 그래서 미세하게 비슷한 말들을 주면서 사이비 아시죠? 비슷하지만 달랐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부분적인 요소의 일부, 분석의 일부. 그러나 이것이 전체적인 내용의 전개 방식으로 보기에는 적절하지 않았다. 자, 3번도 어떤 현상을 둘러싼 O 개념을 과학적으로 분석했다고 했는데 O 개념, 개념이 잘못된 것을 그릇 O자, O 개념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과학적인 우리가 엔트로피라는 것이 틀린 것은 아니라고 했어요. 엔트로피라는 현상 자체는 존재했던 것이고 예로부터 과학적으로 설명한 거니까 그게 잘못된 거는 아닌데 기계적으로 접근하는 게 문제라는 거죠.
똑같이 적용하려는 게 문제가 생겼던 것이고요. 자, 그러면서 뒤에서 절충한 모색 뭐 사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다시 절충안이라는 거는 뭐예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교집합을 통해서 실제 우리가 KBS 한국어능력시험 듣기 문제로 잘 나오는 협상이죠. 서로 양보하는 거잖아요. 그것이 절충이죠. 둘 사이에서 타협을 보는 것, 조금씩 서로 양보하는 것, 그것이 절충인데 그래, 그럼 중간쯤에서 우리가 타협을 보자 이런 내용이 아니잖아요. 잠깐 2번도 보니까 다양한 관점 속에 이런 것도 X예요. 우리는 관점이 다양하다 그러면 거의 볼 필요가 없어요. 관점이라는 것은 거의 일관된 관점. 이 비문학에서 학생분들이 살짝 헷갈려하는 말이 있는데요. 다양한 그러면 사실 되게 매력이 있거든요. 여러 가지 이런 거 되게 매력이 있는데 다양한의 관점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이것은 틀리고요. 관점이라는 것은 주로 일관된 관점이죠. 관점이 뭐예요? 글쓴이의 생각이거든요. 그러면 글쓴이의 생각이라는 것은 대부분 하나의 주제를 말하죠. 그러니까 글쓴이의 생각이라고 했을 때 그러면 하나의 주제가 일관된 거잖아요. 그런데 관점이 여러 개라는 것은 이런 관점도 있고 저런 관점도 있고 또 다른 관점도 있고 이래야 다양한 관점이거든요. 그러나 이 글에서 소개하려는 것은 과학계에서 엔트로피라고 사용되는 용어를 우리가 사회적으로 그대로 끌어다가 설명하면서 우리 사회도 무질서 양이 증가하고 그래서 우리 지구는 파멸할 수 있고 지구의 어떤 생태계 사회 문제도 역시 위험하고 그래서 결국 잘못하면 멸망에 이를 수 있어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막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우리 사회는 우리 사회대로 돌아가는 열린 개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자연계의 닫힌 개와는 좀 별개로 봐줘야 되는 것이거든요. 자, 이래서 결국 뒷말에서 모두 다 X가 되는 요소가 있어요. 반박, 예상되는 반박도 아니죠. 글쓴이 스스로가 반박을 하고 있었고 반박을 분석하지도 않았다. 자, 다양한 이론이라고 했지만 이론은 하나밖에 없었잖아요. 엔트로피와 관련된 이론, 연력학 제2법칙. 물론 그 전부터 있었다는 연력학 제1법칙에 관한 내용도 막 이론을 설명하고 저런 이론도 있고 이렇게 했으면 모르겠지만 그런 것도 아니었고 변천 과정. 보통 우리가 통시적이라고 말하는 시간의 흐름, 뭐 15세기에 16세기에 17세기에 이런 것이 또 있어야 되는데 역시 변천 과정도 전혀 아니었다. 통시적인 것도 전혀 아니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전개 방식이 의외로 우리 학생분들의 정답률이 살짝 낮은 것은 이렇게 비슷한 말들에 낚이는 거예요. 따라서 전체를 볼 때라고 제가 강조하는 것은 지우더라도 선지의 일부는 약간 매력이 있는 말들이 지금 보여요. 약간 비슷비슷한 말들이 있었잖아요. 뭐 현상 그러면 현상이라는 말이 지금 계속 나왔죠. 아니면은 뭔가 다양한 그러면 다양한이라는 말도 막 일부 있어요. 아니면 뭘 분석한다 그러면 약간 이런 말들이 약간 매력이 있어 보이잖아요. 그러나 그 말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말의 맨 마지막에 끝까지 가서 논리적으로 정확하게 따져보고서 O인지 아니면 O와 X인지를 끝까지 확인을 하는 거예요. 쌤 이거 분석한 거 아니에요? 이런 분들이 있다니까요. 분석은 맞는데 그냥 분석이 아니더라. 절충 안에서 X를 칠 수 있는 게 어딘가 나와야 되겠죠. 자, 그래서 저라면 어떤 현상을, 즉 인간 사회의 어떤 현상을 설명하는 엔트로피라고 하는 과학계에서 자연계에서의 논리를 점검하고 핵심 하나이기 때문에 글쓴이가 누가? 글쓴이가 말이에요. 그래서 글쓴이가 그에 대한 어떤 견해를 이제 핵심에 대한 반박이 들어있으니까 얘가 답이 되겠죠. 끝까지 간다고 했어요. 다만 X였던 다양한 관점 아니에요. 예상되는 반박 아니에요. 어떤 현상을 둘러싼 O 개념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 물론 이제 과학적인 개념을 인간 사회에다 잘못 적용했다 그러면 O 개념은 세모이긴 해요. 이 표현에 의해서 본다면 O 개념을 그대로 확대했기 때문에 얘가 세모라고 하더라도 특히 제일 뒤에 절충한 모세기. 자, 4번의 오답이 가장 많다고 했으니까 진짜 사회적 문제가 소재라고 하기에는 엔트로피를 과학계 용어를 다시 한번 그대로 인간 사회에 적용해서 문제가 되는 거지 사회적인 문제거나 단순히 학술적인 분석이 아니죠. 다양한 이론이지도 않았고요. 변천 과정이지도 않았습니다. 자, 이렇게 O와 X를 명확하게 자신 있게 그어주면서 스스로 확신을 가져줘야 시간도 줄일 수 있고 또한 정답률도 높아지고 읽기 글 자체에 대한 부담감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두 문제에 불과했지만 역시 두 개의 지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았네요. 전체 이제 문제 수는 3문제였었고요. 두 문제로 살펴보았고요. 자, 하나만 더 마지막 마무리하면 되겠네요. 이렇게 전체 이제 3문제로 마무리가 됩니다. 자, 윗글에 보기를 보충했을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개념. 문제를 좀 여러 번 다시 읽어주세요. 자, 윗글에 보기를 보충한다라는 게 지금 핵심이잖아요. 그럼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글쓴이의 생각을 옹호하는 거죠. 글쓴이의 견해를 옹호하는 것이 결국 도움을 줄 수 있는 개념이라는 거죠. 그럼 우리 아까 했지만 글쓴이의 견해가 주로 어디 있었다고요? 맨 마지막. 맨 마지막에 아까 뭐라고 했었죠? 아까 반박하는 부분이 있었잖아요. 엔트로피를 과학적인 개념을 그대로 사회에다 적용을 해. 사회에다 적용을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바람직하지 않다. 그대로 적용하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다. 지금 이렇게 된 거잖아요. 자, 요 이야기와 관련된 내용인 거죠. 자, 그랬더니 보기에서 좋다. 그러한 것에서 무질서로부터 어떤 것에 대한 엔트로피는 맞긴 하는데 다만 이제 우리가 사회적 현상이나 등등에 대해서처럼 보면 새로운 질서가 생겨나고 자, 그다음에 열린 개가 아니겠느냐라는 거예요. 자, 이제 엔트로피, 뭐 무질서한 상태만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생물계와 사회는 열린 개가 되면서 아까 닫힌 개가 아니라고 했었거든요. 만약 물론 단절되면 죽게 되지만 열린 개에서는 여러 가지 유입되는 물질도 있고 에너지 덕분도 있으며 환경으로 내보내기 때문에 새로운 질서를 형성할 수 있다. 그러니까 오로지 무질서한 상태만 막 증가되고 아니 아까처럼 잉크방울을 물에 떨어뜨렸어. 그 다음에 그러면 물이 약간 오염됐어. 오염된 상태로 계속 살아. 이것은 과학계에서 말하는 엔트로피지만 우리 인간 사회는 어떻게? 아니 물 버리고 새로운 물 뜨면 되죠. 이런 것처럼 어떤 환경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도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정작용하죠. 우리가 막 산이 오염돼. 그럼 어떻게 해요? 과학계에 의하면 그냥 오염된 채로 끝나야 돼. 썩어야 돼. 근데 우리는 뭐 입산 금지를 몇 년 하면서 그것을 관광객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등산객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여기는 좀 우리 몇 년간만큼은 좀 지켜줍시다. 나무 자라게 해주고 생물이 잘 자라게 해줍시다. 그럼 사람이 그럽시다 하고도 협조하잖아요. 법으로 규정을 해놓고 또한 그것을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것으로 공감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 그 다음은 또 살아나잖아요. 이렇게 우리 인간은 열린 개라는 점에서 새로운 질서를 형성할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엔트로피를 그대로 기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내용이었던 거예요. 자, 이 이야기가 결국 보충할 수 있는 개념이라는 것은 바로 열린 계에서의 엔트로피의 변화는 그렇게 비관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막 어떤 문제적인 상황으로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회는 열린 계이니까. 그냥 단순한 자연계에서의 엔트로피와는 무관하다라고 글쓴이는 보고 있어요. 뭐 그렇다고 해서 지나친 낙관론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환경 오염해도 되겠네요. 이거는 계속 우리가 써도 석탄, 석유 막 계속 고갈돼도 뭔가 대체제가 나오겠네요. 이렇게 또 낙관적인 걸 말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럴수록 우리가 조심하고 또 신경을 쓰고 지금처럼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우리가 인간 사회에 능동적이고 창조적인 능력이 있다라고 하면 그 전에 예견해서 우리 지구를 잘 지켜나갈 필요가 있겠죠. 자, 어쨌든 두 가지의 이야기네요. 엔트로피라고 하는 개념 자체를 이해하는 것이 좋아요. 다시 우리는 아까 이야기했어요. 엔트로피가 증가한다는 건 뭐라고요? 무질서의 양이 증가한다. 쓸 수 있는 에너지가 줄어든다. 그래서 이것을 네트로피는 감소하고 엔트로피는 증가한다. 이렇게 과학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제레미 리프킨의 견해를 따른다면 우리 사회에도 적용할 수 있는 비판적 안목을 제시한다는 거예요. 비판적 관점을 제시하면서 야, 우리 사회도 비슷해. 이거 계속 쓰고 자기 이윤을 추구하고 막 파괴하고 그렇다 보면 다 고갈되잖아. 그럼 우리 끝나는 거야. 지구는 멸종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걱정하고 우려하는 견해예요. 걱정하고 우려하는 것까지는 공감을 하는데 무조건 기계적으로 대입해서 야, 그러니까 대충 살아. 이제 지구는 몰락하게 돼 있고 멸망하게 돼 있어. 이렇게 옹호하는 것으로는 기계적 대입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듯 우리가 원래 엔트로피라는 용어를 가지고 설명할 때도 있고 우리 과거에도 패러다임이라는 말을 이야기했잖아요. 원래는 과학계에서 이야기했던 토마스 쿤의 패러다임의 혁명, 그래서 하나의 정상 과학도 바뀔 수 있고 레볼루션, 하나의 과학계에서도 새로운 혁명적인 견해가 있을 수 있다는 게 사회적으로 적용을 하는 경우가 아니면 뭐 빅뱅 이론이라든지 아니면은 블랙홀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카오스 이론이라든지 아니면은 가이아 이론이라는 것도 있어요. 지구는 살아있는 생명체이다. 지구는 자정작용을 한다.
신화 속에 나오는 로마 신화에 나오는 대지의 여신인 가이아를 통해서 이런 이론들을 되게 우리가 많이 알고 있거든요.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원래는 과학계 이론인데 약간 사회학적으로 많이 설명하려고 하죠. 그것을 대부분 옹호해요. 사실은 적용할 수 있으니까, 확대할 수 있으니까 이런 가벼운 배경 지식과 함께 독해가 빨라질 수 있는, 그냥 그 글 하나를 읽어서 빨라지는 게 아니라 그 글을 통해서 여러분이 사전도 엔트로피 찾아보시고 제레미 리프킨도 다시 보시고 지금 제가 실판에 써놓은 주요 과학적 용어들 또는 시험에 잘 나오는 개념들을 한 번씩 배경 지식으로 활용하기 위한 마음의 준비를 하시면 추후에는 빠른 독해가 가능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정답 1번을 주었고요. 자, 오답이 더 있었기 때문에 지금 고난도인데요. 오답 중에 2번 한번 볼까요? 열린 개와 우리 사회의 유사점이라고 지금 했는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중심 소재가 엔트로피예요. 열린 개에서의 엔트로피라고 하는 것은 AAA의 개념이 아니라 AAA하고 열린 개에서는 조금 다른 B라는 개념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글쓴이의 견해를 옹호하는 거죠. 물론 우리 사회가 열린 개라고 지금 말한 건 맞아요. 근데 지금 이 글에서 말하는 엔트로피 이야기가 지금 나와야 중심 소재잖아요. 근데 그렇게 말하면 중심 소재 자체와 지금 관련된 것은 아니고 열린 개와 우리 사회는 유사하다라는 내용의 그냥 일부, 또는 우리 사회가 열린 사회라고 지금 말했던 것이 왜 지금 이 보기를 활용하느냐는 거예요. 보기 자체와의 관련된 내용, 그리고 윗글과의 관련된 내용으로 보았을 때는 굳이 이것은 좀 결여된 내용으로 볼 수 있죠. 그래서 윗글에서의 엔트로피, 보기에서의 열린 개, 요 내용이 중심 내용을 뒷받침하는 데 활용되어야 핵심의 핵심이라는 이야기예요. 항상 이야기했지만 가장 적절한 것은 핵심 하나, 그 핵심만이 정답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비슷하거나 일부분이거나 열린 게 비슷해 보였어요, 헷갈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더욱더 정확하고 범위를 확 좁혀서 역삼각형으로 좁혀서 하나의 답을 찾는 것이 결국 실력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읽기 영역과 관련된 문제 중 7문제의 모두 비문학이었어요. 학술 텍스트도 있었고요. 실용글들, 실용문 텍스트들도 있었는데요. 하나의 정답을 찾기 위한 역시 사고 과정이 여러분도 잘 부합했으리라고 생각하고 시간만 좀 더 여유 있고 넉넉하게 드렸더라면 훨씬 더 정확하게 여러분이 답을 찾을 수 있는 능력자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읽기 영역을 마무리하고요. 또 잠시 후에는 국어 문화와 관련된 문제 고난도로 들어가겠습니다.